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필기 핵심 요약 플러스 문제풀이 전력공학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공학 수업 진행하는 문영철이라고 합니다. 먼저 전력공학이라고 이제 해서 전력공학에서 이제 언급하고 다뤄지는 형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네, 전력공학은 송배전선로 변전설비, 그다음에 발전설비, 그다음 수용가의 운용 및 보호 방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죠.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게 발전설비고요. 전기에너지를 이제 만들었으면 보내줘야 되죠. 그게 이제 송배전선로. 그다음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 전압을 올리거나 내려주게 되는데 그때 보호장치나 또는 변압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변전설비가 되겠고요. 전기에너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이제 수용가죠. 그래서 그 전반적인 형태, 만들어지고 보내고 바꾸고 배분하고 사용하는 그 전반적인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다루는 게 전력공학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 전력공학은요, 우리가 이제 1차 필기시험을 보고 나면 2차 실기시험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2차 실기시험에 이 전력공학의 전 범위가 실기시험 범위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공학 공부를 하실 때 단순히 문제답을 외워주시는 것보다는 저랑 같이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서 제가 전달하는 내용을 되도록이면 좀 받아들이려고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걸 정리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은 실기 수업을 또는 이제 실기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걸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전력공학 전 범위가 2차 실기시험에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실기시험 준비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좀 수월하게 실기시험 준비를 하시기 위해선 전력공학 내용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꼭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 주시는 게 전력공학에서 계산 문제가 몇 문제 나오고 암기 문제가 몇 문제 나오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데 계산 문제는 보통 한 5문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5문제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될 수 있죠. 이때 나머지가 암기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계산 문제가 만약에 5문제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4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럼 16문제가 암기 문제가 되는 거고 5문제 나올 거라 예상했는데 7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3문제가 암기 문제라 보시면 돼요. 근데 평균적으로 5문제. 그때 5문제가 나오니까 계산 문제, 5문제는 안 하고 15개로 승부를 낸다. 이러신 분들 계시는데 계산 문제가 5문제가 나오면요. 한 3문제는 풀기가 좀 수월합니다. 2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랑 같이 이제 내용 정리를 해 나가시면서 너무 어려운 건 이제 당연히 빼고 수업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수업을 들었을 때 그 정도는 내가 풀 수 있겠다.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진행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고 접근해 주시면 좀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공학은 총 이렇게 챕터로 좀 설정할 수가 있게 되죠. 전력계통, 전선로, 선로정수와 코로나, 송전 특성 및 조상 설비, 고장 계산, 그다음 중성점 접지 방식, 이상 전압 및 방호 대책, 송전선로 보호 방식, 배전 방식, 배전선로 계산, 발전. 총 이렇게 해서 11개에 해당하는 파트 또는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고, 각 장별로 출제되는 비율을 이제 대략 한 10년치 정도를 분석해가지고 프로테지를 한번 쭉 내봤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 출제 가장 많이 되는 건 송전선로 보호 방식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이 실기시험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다라는 거 인지해 주시고 여기 진행할 때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식적인 내용이 좀 많은 게 그 송전 특성 이 부분이에요. 조당 설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신경을 좀 써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전선로 계산 쪽도 마찬가지죠. 실기시험과 또 연계가 또 많이 된다. 발전 파트는 이제 수력, 화력, 원자력 3개로 통상 이제 구성이 되죠. 그 외적으로도 이제 발전 설비 얘기가 간혹 언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배제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발전 쪽에서 한 대략 한 3-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많이 나오게 된다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수업 진행을 하는 것이니까 예, 이제 간혹 이제 질문들이 나와서 미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수업 중간중간에 계속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공학에 대한 개괄적인 형태에 주로 나오는 어떤 그 질문들에 관련된 거 먼저 좀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 수업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이제 우리가 전략공학을 이제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게 이제 필요하냐 사전에 첫 번째 자신감이죠.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전략공학은 목표 점수를 조금 이따 다시 또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15개 이상을 맞추려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 할 수 있어. 15개 이상을 맞을 수 있어. 실제 15개 이상을 맞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해주셔야 실기시험에도 도움이 되고 또 있는 그대로 열어놓고 얘기를 하자면 12개 이상을 각 과목별로 맞아줘야 돼요. 그래야 평균 60점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어떤 특정 과목 같은 경우는 12개 맞기가 쉽지가 않죠. 만약에 특정 과목에서 10개밖에 못 맞았다. 그럼 다른 쪽에서 2개를 플러스를 시켜줘야 돼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전략공학이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 보고요. 저도 그런 방향으로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나 이거 넘어갈 수 있다. 어려운 문제 나오면 굳이 그걸 꼭 풀고 갈 필요는 없는 거죠. 빼고 또 다른 것도 하고. 그래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좀 밀어붙여 주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두 번째, 전기작용 및 회로이론의 기본 내용을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에 전기기기까지 같이 되시면 더욱 좋겠고요. 우리가 전략공학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사실 계산 문제를 빼고 가겠다. 그러면 이제 작용이나 회로이론이 필요하겠냐? 전기기기 쪽에서 변압기만 공부가 좀 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말로 물어보는 문제, 암기가 필요한 문제를 단순히 그냥 겉으로 그 모양만, 글자만 보고 외워야 돼요. 현상에 대해서 적용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응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실기시험 준비하는 데까지도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회로이론은 꼭 좀 먼저 공부를 하신 다음에 전략공학으로 접근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좀 더 괜찮다면, 여유가 된다면 전기자기학 쪽도 좀 같이 좀 봐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만 전기기기에서 변압기 부분도 좀 필요한 건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변압기가 더 중요한데 변압기라고 하는 걸 알려면 전기자기학이 일단 회로이론이 좀 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자기학용 회로이론의 기본 내용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 안 됐으면 전략공학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이거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수업 진행하면서 자 여러분 이건 자기학에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요. 여기서부터 전략공학에 접목을 시키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수업 진행을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만약에 준비를 할 수 있다라면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공학 내용을 정리할 노트가 좀 필요하다. 우리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수업 진행하시는 이제 오우진 선생님께서는 되도록 교재 이제 정리를 하는 걸 제가 이제 권하고 계시죠. 저는 이제 교재 정리하는 것보다는 노트로 좀 만들어 주는 게 좋다. 왜? 노트를 만들다 보면은 글 쓰다 보면은 오감으로 공부하는 개념이 돼요. 들으면서 귀로 공부하고 보면서 눈으로 공부하고 쓰면서 손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이렇게 쓰다 보면 그 쓰는 과정 자체 집중이 아무래도 집중도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시험이 가까워졌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그 시험에 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든 이런 말도 합니다. 요점 정리집이 있는데 굳이 쓸 필요 있냐. 요점 정리집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요점 정리집은 그 요점 정리집을 만든 강사나 선생님이나 저자의 것이지 여러분께 아니라는 거죠. 아무래도 자기가 쓴 내용을 보시기도 수월하고 외우기도 수월해져요. 되도록이면 그 방향을 좀 선택하셔서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전기기사 및 전기산업기사 기출문제를 구매를 하시든지 또는 인터넷상에 이제 있는 형태를 다운받아서 복사를 좀 프린트를 하신다든지 그래서 과목이 끝날 때쯤 한 과목이 끝날 때쯤 되면 그 과목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쭉 풀이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부분과 모르고 있는 부분을 자꾸 찾아두셔야 돼요. 찾아두셔서 틀리는 부분은 왜 틀렸는지 그걸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진행했던 내용들을 이제 가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설명도 좀 들어보시고 유사문제 풀이되는 것도 보시고 해서 자꾸 어떻게 해요? 자기 점수를 자기 실력을 자꾸 테스트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합격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정기 자격증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계산 문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가 반드시 좀 필요하고요. 저나 오우준 선생님이나 이 카시오라는 회사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근데 왜 이걸 딱 집어서 얘기하느냐? 전기 쪽 시험 보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요 계산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 계산기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첫 번째, 저도 이걸 썼어요. 첫 번째, 왜 쓰게 됐느냐? 가격이 싸고 지금은 좀 오른 것 같은데 저 살 때는 2만 원도 안 됐었거든요. 이게 배송비 포함해서 가격이 싸고요. 책상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안 깨져요. 내구성이 좋지요. 그 다음에 건전지가 제가 한번 써보니까 5년 정도 가요. 여러분 5년 안에 합격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계산기 하나 사셔가지고 또 가벼우니까 가방에 넣고 다니시기도 좋고 그 다음에 고장도 잘 안 나니까 이걸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 계산기 사면은 떨어진다. 그 말은 결국 다 외워라 이 말인데 여러분 그거 시대가 사실상 좀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눌러보시고 많이 써보시고 하셔야 여러분들 필기시험, 실기시험에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에 합격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계산기는 이런 모델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꼭 구매를 하셔야 돼요. 구매할까 말까라고 머릿속에 생각이 든다는 건 결국 언젠간 구매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좀 준비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업 전에 준비할 사항들은 이런 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꼭 가지시고 수업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단기 합격 비법. 사실상 뭐 단기 합격 비법 뭐 있겠습니까? 잠 안 자고 공부하면 짧은 시간 안에 합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상투적인 표현보다는 어떻게 해요? 출제 빈도를 고려해서 중요 문제를 선별하여 학습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 수업을 진행할 때 사용하는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제 별표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별표 5개부터 1개까지. 별표가 많을수록 중요도가 높다. 별표가 적을수록 중요도가 낮다. 그래서 별표가 많은 게 자주 나온다. 또 문제풀이도 수월하다. 별표가 적게 나온 게 계산하기도 어렵고 자주 언급되지 않는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별표 3개 이상은 풀이를 하려고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별표 2개나 별표 하나는 보셨을 때 여유가 좀 있으셔서 한번 풀어볼까? 이런 느낌 있을 때는 좀 풀어주시고 크게 어려움 없네 이럴 때는 풀어주시되 딱 보니까 숨이 턱턱 막힌다. 또는 공부할 시간이 많지가 않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2개 하나는 빼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다라는 거죠. 물론 별표 2개나 별표 1개가 기재된 문제가 100%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무래도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 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출제 빈도가 많고 중요성이 높은 쪽 기준에 좀 비중을 두고 공부한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단기 합격 비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필기시험만 합격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실기시험과 연계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력공학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가 실기시험 범위와 겹친다라는 거 여러분 꼭 인지해 주시고요. 수업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마다 뭐 형광색 펜이든 뭐 그 왜 스티커 있죠, 띠지 같은 거 이런 것도 이렇게 쫙쫙 붙여서 체크도 좀 하셔가지고 추후에 실기시험을 여러분들 필기시험 한 번에 합격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실기시험 준비할 때 참고하셔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하시면 자격증 취득 시간이 그만큼 짧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설비 운영 시에 주의할 부분에 대해 집중 정리한다. 전력공학에서 여러분 전기 자격증은 왜 만들었을까요? 전기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자.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술자를 양성하자라는 거죠.
그럼 자격증 취지에 맞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당연히 어떤 설비를 운영할 때 이렇게 하면 이 설비를 못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 설비의 크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설비의 운용 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은 당연히 시험 문제로 물어볼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내용을 접근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죠. 다음 네 번째로 기사, 산업기사 나누어서 문제풀이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 공부할 시간이 충분치 않으신 분들은 기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기사에 출제된 문제 위주로 풀이를 해주시고 산업기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산업기사에 출제된 문제 위주로 풀이를 해주시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문제를 풀면서 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교재를 보시게 되면 교재 그 문제 바로 위에 출제 연도라든지 기사 또는 산업기사라든지 다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단기 합격 비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필기시험을 합격하는 게 일단 최우선이니까 출제 빈도를 고려해서 나름대로 전략을 좀 세워주시는 게 또는 저랑 같이 진행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단기 합격 비법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 이제 목표 점수입니다. 전력공학 목표 점수. 네, 20문제 중 15문제 이상 풀이를 목표로 우리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맞으면 좋겠죠. 그런데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고 60점을 넘겨주는 게 주 목적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전력공학 15개를 만드는 거다라고 하면 12개가 평균이니까 3개가 남는 거란 말이죠. 그 3개 남는 게 다른 과목에서 12개가 안 되는 곳을 이제 보태주는 형태면 충분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득점을 18개, 19개, 20개 맞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맞으려면 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15개 이상 정도가 공부 시간도 적당히 들어가면서 효율이 높은 거죠. 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수업 진행을 할 거고요. 중요도에 따른 효과적인 접근을 통해서 15문제 이상을 맞추실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상, 중, 하로 구분을 이제 지을 수가 있을 텐데요. 되도록이면 중요도가 상에 속하는 것들 위주로 좀 잘 좀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문제, 단원별 중요 내용과 공식을 다루는 문제, 계산 공식만 암기하고 있다면 손쉽게 풀이할 수 있는 문제, 2차 실기시험까지 연계되는 문제, 최근 기출문제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는 문제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진행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 중에 해당하는 단원별 중요 내용과 공식을 응용해서 다루는 문제, 출제 빈도가 높은 기존 기출문제를 응용하거나 병행한 문제, 계산이 다소 복잡한 출제 빈도가 높은 계산 문제. 글쎄요, 이런 형태는 까지는 우리가 이제 수업을 들으니까 이 상행에 해당한 중요도가 높은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답만 외워도 되거든요. 그 단계를 나누면 상급에 해당하는 문제, 중요도가 상이에요. 중요도가 난이도가 상이 아니고 중요도가 상에 해당하는 것들 만약 중하 이런 거 빼버리면 문제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 외워서는 한 40에서 50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중에 해당하는 나는 중요도 중까지는 좀 하시려고 하셔야 되고 요 아래 빈도가 낮거나 그죠? 너무 복잡하거나 또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다음에 주로 다루지 않는 부분에 관련된 것들은 과감하게 빼버리셔야 효과적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게 된다. 그거 여러분들께 꼭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점수 이 정도로 잡아가지고 저랑 같이 전력공학을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초보자가 봐도 전력공학을 전체를 다 영상을 본 다음엔 15개를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수업이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전력공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전력공학이 여러분들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단시간에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